여권에 박영선 후보가 확정됐다면 지금 야권은 아직 최종 후보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죠. 한국일보 6면 기사 보면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측은 어단한, 그러니까 어차피 단일화는 안철수, 이런 워딩을, 새로운 워딩을 들고 나왔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단망, 이대로 단일화하면 국민의힘 망한다. 그래서 정치 명운이 걸린 단일화 싸움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벌이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관련한 자료 영상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3지대 후보로 단일화돼 가지고서는 시장 선거 이길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봐세요. 우리가 기호 2번 국민의힘이냐, 기호 4번 국민의당이냐, 과연 국민의당의 4번을 가지고서 선거에 이겼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나는 그런 확신이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게 진짜 지지율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고 우리 당의 후보고 여론조사를 하면은 민주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안철수 쪽으로 상당히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지율 자체가 무슨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안철수 후보는 그걸로 있어서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냉정하게 여론조사의 그 구성 요인을 갖다 분석해 보면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10년 전에 그 박원순 후보가 무소속으로 아마 기호 8번인가로 출마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지금 여당인 민주당이 함께 공동 선대위를 만들어서 열심히 함께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또 저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지금 제1야당의 책임을 맡으신 분이니까 제1야당 입장으로 말씀하시는 건 그분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단일 후보가 되면 또 열심히 선거를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의 정치 명운이 걸린 단일화 싸움,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세계일보 5면에서 이렇게 실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기호 4번 달아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이기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단일 후보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최영호 고문님은 이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판단이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승리를 하는 그런 체험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야당 쪽에서. 그러려면은 단일화가 필요한데, 지난 10년간 7번 연속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승리하는 습관이 있을 때 승리를 하는 거거든요. 패배에 머무져 있는데 승리를 하는 요건이 단일화는 건 다 이제 공식을 같이 하는데,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과정에서 입당을 안 하고 하면 이쪽에서 선거운동을 도와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제약적으로 가거든요. 예. 힘을 합쳐서 진짜 한 방울의 땀까지도 다 모아서 지금 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입당을 해서 같이 거야당의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입당을 하되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무조건 오라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라는 게 항상 타협하고 설득의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 자, 들어오는 조건으로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 방식은 안철수 후보가 정하세요. 이러면 공정한 게임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가는 방향에 국민들은 환호할 것이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의 단일화의 시너지는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단일화 과정을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은 한 발씩 양보하는 모습, 지금 그것이 제일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4명의 서울시장 후보가 각축 중인데, 이 가운데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양강 구도를 구성하고 있죠. 내일 결과가 납니다. 이 내일 결과가 나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다시 단일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신문 8면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임 이낙연의 승부수, 보선 진두지휘 나선다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대표를 한 지 글쎄 얼마나 시간이 됐는지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오는 9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는 선대위원장을 맡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선대위원장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성과를 얼마나 거두느냐에 따라서 다음 대선에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점할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주 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벌써 가덕도를 몇 번이나 찾았다고 하고요. 박수현 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이낙연 대표 앞으로. 뭐 이낙연 대표가 이제 짧게 당원 당규상 6개월 정도 이제 당 대표를 하고 퇴임을 하게 되죠. 예. 아마 문재인 대통령식 모델을 그렇게 따라서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 동안의 당 대표 재임 기간 중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청와대 그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예. 아마 역대급이라는 그런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민주당이 하고자 했던 그런 여러 가지 법안들을 180석이라고 하는 거대 여당의 힘으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역대 밀렸던 법안들을 거의 다 처리했고 그다음에 코로나 시대 국난극복위원장을 맡아서 재난지원금 뭐 이런 4차 재난지원금까지 그것도 12조 정도를 주장하던 정부를 압박과 그 뭐 정말 호통을 통해서 한 20조 가까이 늘려내는 그런 큰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는 이제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앞으로 남은 한 달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해 재보궐선거의 승리 여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로서도 억울할 겁니다. 그렇게 많은 성과를 거뒀는데 그거는 평가를 안 해주고 앞으로 한 달 보겠다. 그런데 사실 두 재보궐선거 서울 부산이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어려운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백척간두에 서 있는 그런 떨리는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책임을 안 지겠다고 회피할 수도 없어요. 본인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는 물러나지만 자연적으로 김태년 원내대표와 함께 공동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원튼 원치 않든 이 서울과 부산의 재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 그래야 앞에 있는 모든 그 입법 처리의 성과까지도 큰 성과로 인정받으면서 좀 떨어졌던 지지율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어떤 유일한 기회가 한번 남아있다.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본인으로서는 부담이 돼도 이걸 기회로 보고 안 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조대진 변호사님, 그러면 이제 두 곳의 재보궐선거 결과를 뭐 예상해 본다면 2전 전승이나 1전 1패나 1승 1패나 전패나 이 세 가지 시나리오밖에 없는데 어느 정도면 이낙연 대표가 정치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자평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어려운 선거임에는 분명한데요. 뭐 서울 쪽에서는 승리를 반드시 거둬야 되고 부산에서는 선방을 한다면 그래도 괜찮은 성적표가 아닐까라고 싶은데 뭐 본인 마음으로서는 두 군데 다 이길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선거운동에 나설 텐데 이게 녹록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녹록치 않은 선거에서 만약에 좋은 결과를 낸다면 아까 박수현 대변인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한 번 더 이제 지지율 반등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두 쪽 다 승리를 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아마 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조선일보 6면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있다는 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서 사전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러니까 주소지와 상관없이 선거를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투표 임하시는 성숙한 시민의식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